지금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녹화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카메라로 하면 중간에 녹화가 끊기는 수가 있네. 이게 아주 지랄 같네. 샹. 예, 오늘은 그 구매, 공공 조달 구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제가 오랜 기간 공공 조달 구매 업무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랄까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공공 구매는 다 절차가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누가 해도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얘가 하나 어차피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뉴얼을 숙지를 못했다거나 경험이 적어서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차고 그 다음에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면 결국은 다 하나의 포인트에서 만나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예전에 조달교육원이라고, 지금은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들어보셔라. 그러면 계약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소위 뭐 법조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이 법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리걸 마인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 있는 사람,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게 다 있는지 알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리걸 마인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되게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라. 그렇게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나라장터를 잘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구매의 근본 원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지난 수많은 기간 동안 공고되고 올라왔던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다 녹아져 있다. 그래서 공고문 쓰는 거는 공고문을 딴 사람이 올려놓은 공고문을 보면서 배우는 거고, 나라장터 입력하는 거는 딴 사람들이 나라장터에 어떻게 입력했는지를 그거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그 서산대사의 그 시가 있잖아요. 불순한 후행. 눈 덮인 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걸은 그 길이 다음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시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 올려놓은 그런 입찰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입찰 공고를 띄울 때는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달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조달청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이게 프로큐어먼트라고 하죠. 조달이라는 거를. 이 조달청이 상당히 저거 한데요. 상당히 큰 데다 이거예요. 전문화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청의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달청의 계약 체계를 의뢰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조달청의 계약 체계를 의뢰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이거 왜 쓰러졌냐? 이거 안 쓰러지는데 원래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에 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억 원이 넘어가는 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라. 근데 이제 그 의뢰 못할 사유가 이제 저게 있어요. 그 뭐 아유 씨, 왜 이래 이거.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겠죠. 천재지변이나 뭐 긴급 재해 복구를 위한 거 뭐 이럴 때는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 뭐 안보상의 이유라든가 그런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뢰를 해야 된다, 그거죠. 웬만하면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조달청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린다.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 구매는 그나마 좀 난데 용역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로 사람들이 가급적으로 안 보내려고 해요. 조달로 안 보내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돈도 많이 들죠. 조달 수수료가 많이 붙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저희도 자체 조달을 할 때랑 중앙 조달을 할 때 그 차이를 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자체 조달할 때는 한 달이면 되는 게 중앙 조달 가면 3개월이 걸리니까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제, 용역이나 뭐 물품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그 조달청의 그 당시에 그 업무적 노드, 쌓여있는 업무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담당하는 주무관의 조달청 그 주무관의 성향이나 뭐 특징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시간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과연 불법이냐 또. 단순하게 규정 문구만 해석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 강행 규정 아니냐, 임의 규정이 아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조달청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또 가슴 아픈 내막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게 확보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안 할 거란 말이죠. 조달청에다 계약 체결 의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귀찮아서. 오래 걸리고 돈 들고, 그리고 이제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 저거를 하죠.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 뭐랍니까? 구매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서류를 가지고 바로 공고를 낼 수가 없으니
여러 의혹사항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걸 해야죠. 조달청에서 입맛에 맞게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갖다 뭐 수용이니 뭐 불수용 미수용이니 뭐 조건부 수용 뭐 부분 수용 일부 수용이니 뭐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결국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공고가 결국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안 나가요. 걔네들이 90일 89일 걸린다고 안내를 해놓고 그 구매업무 협의기간을 빼요. 또 구매업무기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계속 하다 안 되면 반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려다가 하면 자체 조달로 갈 수 있는데 그 일부러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야리꾸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를 항상 고민을 했는데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달청으로 안 보내도 감사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조달청으로 안 보냈냐? 무슨 사유가 있냐? 일단 걸리면 솔직히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자체 조달로 가기 위해서는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빠꾸를 시켜주면 우리는 이 기간 안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체 조달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조달청 주무관들이 그렇게 말을 따라주냐 이거죠.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슬기롭게 해결을 나가면 되겠죠.